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나 소유자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도 건물 전체에서 취사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분양대금과 별도로 취사시설 설치 비용까지 추가로 납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객실 안에는 인덕션 같은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취사가 금지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비용을 내고 설치한 취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실제로 여행을 갔다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투숙해보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객실 안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작 객실 내 취사 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거나 실제로 취사 도구가 작동하지 않아서 객실 안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인데도 왜 취사가 금지되는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인 등 장기 투숙 수요에 맞춰 2012년에 도입된 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숙박시설과 비교했을 때 취사가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도 숙박업의 종류로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 기준이 바로 취사시설 포함 여부입니다. 즉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객실 안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객실 내 취사도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 정작 객실 안에서 취사가 금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분양받은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공 후 숙박업 운영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시행사나 운영사 측으로부터 객실 내부에서는 취사가 금지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객실 안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그래서 취사시설이 있는 숙박시설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신뢰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거나 매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취사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사를 원하는 숙박 수요를 유치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수익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취사가 금지된다면 결국 과거에 유행했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분양형 호텔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객실 안에서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투숙객이나 취사를 원하는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에도 취사 가능하다는 점이 생숙의 큰 메리트로 홍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객실 내부에 있는 취사시설은 있지만 실제 취사는 금지된다면 처음 분양 당시 약속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핵심적인 장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취사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법령상 취사가 가능한 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취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와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분양 광고 등을 통해 계약이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된 건축물 사이의 차이가 현저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분양 광고나 분양계약서에 분양 목적물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는 당연히 법령상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객실 안에서 취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사가 금지된 구체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행사 측 귀책 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인정된다면 단지 분양대금 반환뿐 아니라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취사가 금지되는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로까지 다투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 취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